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드라이브입니다. 2024년 초 정부가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주식 팔고 국내 주식 사면 세금 깎아주겠다. 엔비디아, 테슬라, S&P 500 ETF에 꽂혀있던 개미 투자자들은 당황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2023년 한 해만 해도 나스닥은 43% 올랐고 코스피는 겨우 18% 상승에 그쳤습니다. 당연히 돈은 미국으로 몰렸죠.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국내로 돌아오라니 정부는 왜 이런 카드를 꺼낸 걸까요? 그리고 이게 정말 나한테 이득일까요? 오늘은 정부의 해외 주식 환매 세제 혜택 정책을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정책이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줄여서 해외 주식 양도세죠. 현재 한국에서 해외 주식으로 250만 원 넘게 수익을 내면 초과분의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1천만 원 수익을 냈다고 해봅시다. 초 150만 원 공제하고 남은 750만 원에 22%를 매기면 약 165만 원이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은 어떨까요?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대주주만 내죠. 그러니까 똑같이 1천만 원 벌어도 국내 주식이면 세금 제로, 해외 주식이면 165만 원 내는 겁니다. 이번 정부 정책은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을 더합니다.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 사면 양도세 일부를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정확한 비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논의되는 수준은 양도세의 30초 50% 감면입니다. 그럼 아까 예시로 돌아가 볼까요? 2천만 원 수익, 원래 세금 165만 원이었죠. 만약 50% 감면을 받으면 세금은 82만 5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82만 원 아낀 셈이죠. 들으면 솔깃하죠? 하지만 이 정책에는 세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 환율입니다. 해외 주식을 판다는 건 달러를 원화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2024년 4월 기준 달러 환율은 1,370원대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100원 넘게 올랐어요. 만약 여러분이 1년 전 환율 1,250원대 미국 주식을 샀다면 지금 파는 순간 환차익만 10% 가까이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팔아버리면 앞으로 환율이 1,400원, 1,500원으로 더 오를 때 그 수익을 포기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단기 변동은 있지만요. 두 번째 함정, 수익률 격차입니다.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는 애초에 성장 속도가 다릅니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S&P 500 지수는 약 280%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고작 35% 올랐어요. 8배 차이입니다. 세금 82만 원 아끼려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 자리에서 수익률이 연 5패론보씩 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투자 기준으로 매년 50만 원씩 손해입니다. 2년이면 세금 아낀 것보다 더 손해죠. 세 번째 함정, 재투자 의무입니다. 이 정책은 그냥 파는 것만으로는 혜택이 없어요. 해외 주식 판 돈을 일정 기간 내에 반드시 국내 주식으로 재투자해야만 세금 감면을 받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무조건 오르란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재투자 후 코스피가 10% 빠지면 세금 감면 혜택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정책을 만든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국내 증시로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을 말합니다. 같은 실적을 내도 미국이나 일본 기업보다 PER이 낮고 배당 수익률도 낮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째, 지배구조 문제입니다.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 이슈가 끊이지 않죠. 둘째, 낮은 배당입니다. 삼성전자도 배당 수익률이 2%대에 불과합니다. 애플은 0.5%지만 자사주 매입이 엄청나죠. 셋째, 북한 리스크와 정치 불확실성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점을 항상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2023년 한 해만 해도 순매수액이 50조 원을 넘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 증시에 돈이 안 들어오면 기업들 주가가 안 오르고 밸류업도 어렵죠. 그래서 나온 카드가 바로 세제 혜택입니다.
당근을 주면서 자금을 돌리려는 시도인 거죠. 그럼 이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하나 볼까요? 일본은 2014년 아베노믹스 당시 비슷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해외 자산을 국내로 돌리면 세제 혜택을 준 거죠. 초반에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 20조엔 규모의 자금이 일본 증시로 복귀했어요. 하지만 6개월 뒤부터 다시 이탈이 시작됐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정체됐고 미국 증시는 계속 올랐거든요. 결국 일시적 유입은 있었지만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돈은 다시 빠져나간다는 교훈을 남겼죠. 한국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세제 혜택만으로는 근본적 매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활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이 정책은 좋은 타이밍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을 보유 중인데 고점 부근이라고 판단해서 일부 매도를 계획했다고 쳐봅시다. 이 경우 정책을 활용해 세금을 줄이고 그 돈으로 국내 저평가 우량주를 담는 전략은 합리적입니다. 특히 배당주나 밸류업 수혜주를 노린다면 단기적으로 국내 증시 반등 구간을 잡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2024년 초 코스피는 밸류업 정책 기대감에 27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건 단기 전략입니다. 장기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 옮기는 결정은 아니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정책을 활용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이미 해외 주식에서 충분한 수익을 냈고 일부 차익 실현을 고려 중이었던 사람. 억지로 수익 구간을 자르는 게 아니라 원래도 팔 생각이었다면 세금 감면은 보너스가 됩니다. 둘째, 국내 증시에서 확실한 저평가 종목이나 테마를 발견한 사람. 예를 들어 배당 수익률 5% 이상인데 재무구조도 탄탄한 종목, 혹은 밸류업 정책 수혜가 확실한 지주사 같은 경우죠. 이런 종목에 자금을 배치하면서 세금까지 아낀다면 일석이조 전략이 성립합니다. 셋째, 단기 트레이딩에 익숙하고 변동성 관리에 자신 있는 사람.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3주 6개월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경험이 부족하거나 손절에 미숙하다면 이 정책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정책을 절대 쓰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장기 투자 중인 성장주를 세금 혜택 때문에 억지로 파는 경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처럼 장기 성장 스토리가 확실한 종목을 세금 몇십만 원 아끼려고 파는 건 어리석습니다. 5년, 10년 뒤 수익률 차이는 세금 감면액을 압도적으로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환율 하락을 예상하는데도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경우. 만약 여러분이 앞으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질 거라고 확신한다면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건 손해입니다. 한 차손이 세금 감면보다 훨씬 클 수 있거든요. 셋째, 국내 증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갈아타는 경우. 해외 주식은 ETF 하나로 분산이 가능하지만 국내 주식은 개별 종목 리스크가 훨씬 큽니다. 삼성전자 사면 되지 않냐고요? 삼성전자도 2021년 고점 이후 3년째 박스권입니다. 결국 이 정책은 만능 해법이 아닙니다. 본인의 투자 전략과 맥락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도구인 거죠. 그럼 정리해 볼까요? 정부의 해외 주식 환매 세제 혜택,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금 감면 혜택은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대까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둘째, 하지만 환율 변동, 수익률 격차, 재투자 리스크를 고려하면 실질 이득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이 정책은 이미 차익 실현을 고려 중이었거나 국내에 확실한 투자처가 있을 때만 유효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금 그 자체가 아니라 내 투자 목표와 시장 전망입니다. 10년 뒤를 보고 투자한다면 지금 당장의 세금 혜택보다 장기 성장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단기 리밸런싱을 계획 중이었다면 이 정책은 좋은 타이밍 도구가 될 수 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정책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부가 세금 깎아주면서까지 국내로 자금을 끌어들이려 한다는 건 그만큼 국내 증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단기 미봉책으로는 근본적 매력을 만들 수 없어요. 지배구조 개선, 배당 확대, 밸류업 정책이 실제로 작동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변화가 진짜로 일어난다면 그때는 세금 혜택 없이도 자금이 국내로 돌아올 겁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각자의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혜택에 현혹되어
장기 수익을 포기하는 실수만은 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정책 활용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해외 주식 홀딩하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드라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